자, 얘들아 볼게. 2002 미안해 자꾸 웃어가지고. 몇 년생이시죠? 2008년생이요. 제가 2008학년도에 서울대를 들어갔어요. 어허, 야, 2002년이면 도대체 이 예시는 누구 보라고 한 얘기야? 고1들이 알겠어 이거를? 자, 어쨌든 그때는 그랬댄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뭐냐면 이게 티셔츠 한 벌에 한 3만 원 했을 거야. 그 시절에. 그 시절에 티셔츠 한 벌에 3만 원 정도 했을 거예요. 그래서 한때 막 5만 원, 10만 원까지 갔어. 아, 왜냐면 봐봐. 우리가 응원을 해야 돼. 전 국민이 다 응원을 하고 있고, 그때 응원이 왜 개꿀이었냐면, 지금도 얘기해 줄게. 그때 응원은 어떤 응원이었냐. 일단,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섞여가지고 응원을 해. 그런데, 골을 딱 넣는 순간, 일단 옆에 있는 사람 부둥켜 안아요. 그게 남자고 여자고 할아버지고 할머니고 애기고 뭐고 아니라 일단 부둥켜 안아. 너무 좋으니까. 여러분이 막 그래서 옛날에 러시아 월드컵 같은 데 가가지고 이게 한국 남자 리포터가 이렇게 리포팅하고 있더니 갑자기 러시아 미녀들 와가지고 뽀뽀 이렇게 하고 가고 한 5명 하고 갔잖아. 그때가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는 그냥 옆에 있으면 갑자기 누가 나한테 뽀뽀를 했어. 물론 남자가 뽀뽀하진 않았어. 근데 여자애들이 그냥 뽀뽀를 했어. 진짜.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면 봐. 응원을 하러 가야 돼? 방구석에 있어야 돼? 가야지. 응원을 하러 가야 돼? 나 혼자 이 검은색 티 입고 가면 되겠냐? 뭐 입고 가야 돼? 무조건 이 응원복 입고 가야 돼. 그러니까 그때는 이 응원복이 한 10만 원까지 갔던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 그때 진짜 잘 가봐야 16강 갈까 말까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회사들이 예상은 했지. 뭐 팔리겠어.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 옷을 안 찍고 있었던 거야. 근데 갑자기 우리나라가 대박이 터졌네? 16강 갔네? 8강 갔네? 시발 4강까지 갔네? 근데 4강까지 가면 봐. 결승전 있고 그 아래 3, 4위 결정전 있잖아. 그러니까 3, 4위 결정전까지 확정이 돼버린 거야. 그래서 그 뒤로 이게 정품 옷이 있었는데 정품 옷이 이미 품절이 나왔어. 어떡해. 짝퉁이 뒤지게 만들어진 거야. 를 얘기한 거야. 됐니? 그러니까 왜 이 설명을 했냐. 1달락을 읽을 필요가 없어. 사실은. 출제자가 생각하기엔. 왜? 2002 월드컵을 모르는 국민도 있어. 있지. 얘네는 태어난 적도 없는데 그때. 자, 그래서 그 얘기예요. 됐지? 자, 그래서 하지만 역접이고 하고 싶은 얘기는 그냥 예시일 뿐이고 이 예시를 통해서 무슨 얘기야? 모조품 업체가 돈을 벌면 돼? 안 되잖아. 그리고 오히려 정품 업체가 돈을 못 벌면 안 되잖아. 안 돼. 근데 그런 문제가 생겼잖아. 자, 그러면 기억은 문제인 거죠. 문제가 있으면 뭐야? 원인이죠. 실제로 많은 브랜드 업체는 월드컵에서 야, 누가 더 이상 사겠어? 나중에 이거 걸레로 썼어요, 진짜. 집에서 행주로 썼어. 집에서 걸레 행주로 쓰고 있었던 문제가 있었어. 자,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대답이 있어야 될 건데 제가 봤을 때 여러분이 딱 와닿는 예시는 이거야. 코로나 마스크요. 이제는 마스크 누가 줘도 안 쓰잖아. 집에 이만큼씩 쌓여 있을걸? 근데 또 버리지는 못해. 언제 올지 몰라가지고 정확하게 코로나 마스크라고 생각하면 돼. 너희 기억하냐 혹시? 코로나 마스크 한 장에 10,000원 갔어요. 기억 안 나? 5,000원 10,000원 갔어. 너희는 상상을 못하겠지만 그 마스크 20일 동안 쓰고 다녔어. 없어서. 진짜야. 근데 어느 순간 코로나 마스크 다이소에 100개들이 1,000원. 10원에 10원. 봐봐. 왜 이런 일이 벌어졌나는 거야. 자, 그래서 2달락. 간단한 문제 같지만 현상은 요즘 경우에서 유행처럼 번지는 SCM인데 이게 내가 옛날에 이제 스타트업 하는 애들하고 일을 많이 했는데 애들이 막 SCM 막 이런 얘기를 해. 씨발, 내가 무식해가지고 머리 긁적긁적. 근데 내 명색이 서울대 나왔는데 물어볼 수가 없잖아. 그 SCM이 뭐예요? 그러면 걔 병신이라고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아는 척하고 있었어. 근데 내 생각해보잖아. 그 자리에 있었던 그 누구도 이 새끼들이 SCM이 뭔지 몰랐을 것 같아. 100명 있으면 그중에 한 10명 정도는 알고 얘기하는 것 같다. 어쨌든 아는 척하는 새끼들, 아, 우리는 이제 알게 됐다.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래요. 즉, 서플라이, 공급, 체인, 관리. 아, 결국은 무슨 얘기야? 쉽게 얘기하면은 유통, 쉽게 얘기하면 쿠팡이란 얘기야. 쿠팡이 뭐냐? 중간에 물류센터 세워놓고 거기서 맨날 로켓 배송 뿌려주잖아. 그 얘기하고 있는 거야. 됐죠? 결국엔 뭐야? 공급 사슬망 관리된다. 공급 사슬망이란 상품의 흐름이 고리처럼 연결되어 있고 이들 상관계 또한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는 걸 말한다. 얘들아, 그럼 봐봐. 1달락, 2달락에 처리할 정보가 없어요. 없어, 진짜로. 자, 그럼 봐. 이 문제의 원인이 뭐라고? SCM 때문이라는 거야. 됐지? 처리할 정보가 없어. 3달락 볼게. 이 현상의 원인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채찍 효과라는 게 있대. 근데 이것도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거죠. 채찍을 치면 여기서는 팔을 요만큼 흔들었지만 채찍은 이만큼 흔들리잖아. 결국 이 얘기인 거죠, 지금. 그래서 예를 들면 아기 기저귀를 예로 들어보겠다는 거야. 코로나 마스크, 코로나 있었던 때 아니야? 아, 아니구나. 코로나 있었던 때 아니야?
코로나인데 이때. 자, 그럼 봐. 상권 특성상 소비자 수요는 일정한데 도매점 및 소매점 주문 수요는 들쭉날쭉할 수밖에 없대. 왜 그렇지? 봐봐. 소비자 수요와 도매점, 소매점 수요가 다를 이유가 없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게 다른 이유는 문제 원인이 있었을 거 아니야. 이유는 뭐 때문이야? 자, 최종 소비자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더 증가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최종 소비자는 일정한데 여기는 변동이고 그 변동의 정도가 점차적으로 커졌다는 얘기죠. 아, 그렇구나. 채찍처럼 여기는 큰 변동이 크지 않지만 갈수록 커진다는 거지. 그래서 왜 그런지 설명을 한 거지. 얘네 모두 다 문제가 된다는 거야. 왜 그럴까? 자, 수요는 이만큼 일정한데 얘네는 재고를 이만큼씩 쌓아놔야 된다는 얘기야. 이해되시죠? 그래서 수요가 일정은 이만큼만 계획하면 되는데 변동폭이 크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니? 그렇지. 재고 관리에 문제가 생겨요. 여기까지 이해됐니? 애플 창업자가 스티브 잡스인 건 알잖아요. 그리고 지금 애플을 이끄는 사람이 누군지 알고 있잖아. 근데 그 아저씨가 뭘 잘한 거냐면 이걸 잘했어요. 재고 관리를 잘했어. 그래서 애플이 그때 1주, 2주치만 재고만 가지고 있었던 거야. 그때 IBM 같은 애들은요, 막 1년치, 2년치 재고를 갖고 있는 거야. 그거 2년 지나면, 얘들아, 아이폰 2년 지나면 반값이에요. 그럼 바로 손실이야. 그러니까 재고 관리가 생명이거든? 지금도 마찬가지다. 무신사 같은 애들 봐봐. 얘네 되게 영리한 거야. 봐봐. 무신사가 처음에 사업을 어떻게 했어? 온라인에서만 했지. 그리고 우리나라는 동대문이 있어. 그러니까 동대문의 중간 유통업자들이 있으니까 걔네가 재고 부담을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온라인상에서 이런 거야. 어제까지 딱 주문을 받아. 그래서 오늘 새벽에 동대문에서 물건 떼다가 오늘 오전에 택배를 다 보내버리면 고객이 주문하면 24시간 안에 배송 가능한 그런 시스템이 나왔던 거야. 그런데 무신사가 이제 어느 정도 티켓 파워가 생기니까 자신들이 자체 제작을 하는데 그 자체 제작도 진척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니? 딱 자기들이 그것만 해. 디자인만 해서 보냈어. 근데 디자인이 괜찮았고 더 컸지. 더 컸으니까 어떻게 이제 자체 유통망을 되게 긴밀하게 돌리다가 이게 됐잖아. 그때 어디로 진출하는 거야? 오프라인으로 진출하는 거야. 거꾸로 간 거야. 옛날엔 오프라인으로 먼저 뿌려놓고 만들었거든. 근데 얘네는 거꾸로 온라인부터 역으로 온 거야. 여기서 극명하게 대척점이 있는 게 마켓컬리야. 마켓컬리는 반대로 가 지금 완전히 망하기 직전이야. 근데 얘네는 거꾸로 갔어. 그래서 지금 마켓컬리만 해도 대단한 회사인데 벌써 흥망이 만들어져 버린 거야. 자,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이 인지해야 되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사업을 하든 하질 않든 얘들아, 내가 봤을 땐 똑같아. 편의점 점주나요, 이재용이나 사실 하는 일은 똑같아. 맞잖아. 매출 매입 관리 안 하니? 재고 관리 안 하니? 프로모션 안 하니? 하는 일은 똑같은데 우리 아버지가 이건이면 난 이재용인 거고 우리 아버지가 미안해. 자꾸 이런 얘기해서. 근데 어쨌든 여러분 각자 여러분이 살아감에 있어서 필요한 지혜들이니까 알고 계시자는 거야. 자, 4단락 가볼게. 자, 그렇다면 이런 채찍 효과가 생기는 이유가 무엇일까? 아, 말 겁나 길다. 나보다 말이 더 많다, 이 아저씨. 그래서 채찍 이유가 생기는 건 뭔데? 수요의 왜곡이다. 당연한 얘기 하는 거 아니야? 당연히 수요 왜곡 아닐까? 자, 소비자의 수요가 조금이라도 늘게 되면 소비자는 앞으로 수요 증가를 기대하는 심리가 생길 거고. 왜? 많이 늘었을 때 돈을 물 들어왔을 때 놓줘야 될 거 아니야? 당연히 많이 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 그렇구나. 뒤로 갈수록 왜? 물건이 없다고 못 팔아버리면 기회를 놓치는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더 증가할 수밖에 없겠구나. 즉 정리하면 뭡니까? 공급 사슬망에서 최종 소비자로부터 멀어지게 되면은 왜곡될 수밖에 없는 수요 왜곡이 첫 번째 이유라는 거야. 이런 왜곡 현상은 공급자가 시장에서 제한적일 때 더 크게 발생한대. 즉 두 번째 이유는 뭐야? 공급자가 한정적일 때. 자, 무슨 얘기야? 공급하는 공급량 자체가 작잖아요. 그럼 중간 유통업자들은 일단 확보를 해놔야 되는 거야. 이해됐어? 즉 여기는 뭐야? 중간 유통업자들의 문제야. 다시 한번 얘기한다. 중간 유통업자들의 문제 첫 번째는 뭐냐면 수요가 소비자에서 떨어질수록 왜곡이 되고요. 두 번째, 공급자가 시장에서 독점적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왜곡이 된다는 거야. 이해되셨니? 이걸 해결한 게 누구니? 이걸 해결한 게 누구야? 이걸 해결한 게 쿠팡이야. 물류센터를 세워가지고 거기서 해결한 거야. 그래서 쿠팡이 지금 우리나라 유통을 다 처먹고 있는 거야. 그리고 전 세계 유통을 다 처먹으려고 했던 게 누구야? 그게 테무야. 그게 알리야. 진심. 테무 알리는 국가에서 보조를 다 때려줘요, 지금. 그래서 원래 지금 물가가 지금처럼 잡히면 안 되거든?
이게 완전히 연준의 의도나 아니면 미국의 의도랑 달리 흘러간 건데 중국에서 뒤질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냐? 중국에서 일단 건물을 다 올려버렸어요. 그런데 봐, 더 이상 부동산은 못 올려. 그러니까 어떻게? 공장을 다 올려버린 거야. 일단은 그리고 공장 올렸으니까 뭐야? 생산을 다 한 거야. 지금 배터리 하진하잖아. 되든 말든 일단 다 만들어 일단. 자, 만들었으면 뭐야? 일단 팔아야 되잖아. 그래서 테무랑 알리가 뒤지게 싸는 거야. 그래서 이제 벤츠에도 그놈의 벤츠에도 배터리 다 들어갔고 그래서 불나는 거야. 일단은 뒷일은 둘째 치고 지금 그런 구조까지 흘러가고 있어요. 그 얘기야. 자, 그럼 봐봐. 이 문제, 이 시장 왜곡, 시장의 실패를 해결한 게 그게 바로 스타트업이고 그걸 해결한 업체가 독과점을 하는 거야. 실제로 쿠팡이 그래서 불과 10년 만에 10년은 넘었죠. 2007년 정도에 창업을 했으니까. 근데 초기에 얘네는 유통업체가 아니었어. 정확하게는 미국에서 땡처리 물건을 갖다 파는 애들이었어. 이게 물류로 바꾸겠다는 생각을 한 15년 전쯤 했어요. 그래서 쿠팡은 불과 15년 만에 기존의 신세계, 롯데 이런 전통의 유통 강자들, 뭐 이마트, 뭐 옛날에 테스코였잖아. 지금 어디니? 홈플러스. 이런 애들을 싹 잡아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문제를 해결한 거다? 수요 왜곡과 공급자 문제를 해결한 거야. 계속 볼게. 자, 그래서 티셔츠를 공급하는 제조업체에서 물량이 한정돼 있어 한 번에 맞는 물건을 주문하는 도매업체에게 우선권을 줄 수밖에 없는 거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얘네가 일단은 물량을 많이 땡겨놔야 힘을 갖게 될 거니까 어쩔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요. 자, 그래서 결국 정리하면 뭐다? 얘를 수요의 왜곡이라고 퉁쳤는데 제가 봤을 때는 수요의 왜곡 플러스 독과점 시장에서 생기는 문제점들인 거고 중간 유통업자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인 거야. 근데 여기서는 거기까지만 본 거야. 이걸 누가 해결했어? 쿠팡이 해결해서 쿠팡이 지금의 위치에 간 겁니다. 자, 너희는 잘 모르겠지만 쿠팡이 최초에 상장했을 때 100조 정도 갔어요. 지금 한 30조, 20조 갈라나? 그래도 30조, 20조면 우리나라에서 벌써 재벌순위 10등 안에 들어. 계속 볼게. 채찍 교차가 일어나는 두 번째 이유는 공급 사슬망에서 최종 소비자로부터 거리가 멀어질수록 대량 주문 방식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소비자는 소매점에서 물건 한두 개만 구입하면 되지만 도매점은 어떻게 해야 돼? 트럭 단위로 해야 돼. 결국 어떻게든 뭐라고? 그렇죠. 수요의 왜곡이 있고 두 번째는 일종의 공급의 왜곡이라고 저는 보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리하면 어떻게 돼? 공급의 문제, 중간 업체의 문제. 그래서 구조상 보면 크게 두 가지를 쓴 건데 저는 여기 공급자가 독과점 시장일 때 더 큰 문제가 생긴다라고 해서 원인을 세 가지로 본 거고 이렇게 정리해 놓으셔야 되는 이유는 이 지문 자체에 대한 해결도 문제겠지만 이걸 바탕으로 여러분이 앞으로 활용도를 높이시기 위해서 제가 여기까지 정리 한번 해봤습니다. 자, 채찍 효과의 세 번째 원인. 세 번째 여기다 써놨네. 주문 발주에서 도착까지의 발주 시간이 아니라 시차 때문이라. 자, 그래서 원인은 지금 크게 세 가지가 나온 건데 나중에 구조도 같이 한번 그려볼게. 물건을 주문했다고 바로 물건이 도착하진 않아. 충분한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뭐가 생기니? 재고량이 문제가 생긴다는 거야. 자, 공급 사슬망의 채찍 효과로 인해 발생하는 재고는 기업 입장에서 큰 문제예요. 왠진 필요도 없지. 당연한 얘기인 거고. 해결을 해야 돼. 됐니? 여기까지 정리 끝입니다. 필기 정리해 놓으시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할게. 여러분이 가리겠는데?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가져가든지 간에 자, 선생님 저 한번 따라 볼게요. 여러분 어떤 직업을 가져가든지 간에 얘네들이 그대로 올라가는 직업은 전 세계 단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어떤 직업이 있어? 단 한 직업도 없어. 손흥민 한 명이야. 아이유 한 명이야. 현우진 한 명이야. 모든 업계는 결국 프라임이 돼요. 마찬가지다. 얘들아, 예를 들면 사람들이 김일성에 대해서 되게 비하를 하고 레닌에 대해서 되게 비하를 하고 마오쩌둥에 대해서 비하를 하는데 잘 생각해봐. 걔네는 수많은 일했던 피지배층의 유일한 한 명 된 거야. 누가 그랬니? 한나라를 창업한 유방이 그랬고요. 이성계가 그런 거야, 사실.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 역사적으로 사람들이 평가하는 거랑 팩트는 구분해서 보실 줄 알아야 돼. 그럼 무슨 얘기냐? 결국 여러분, 다 알아야 된다는 얘기고, 다 육각형, 꽉 채운 육각형으로 만드셔야 된다는 얘기야. 타고난 건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자, 그래서 여기 내용을 봤을 때 저는 특히 배우는 게 좀 많이 있고 더군다나 여러분이 뭔가를 하신다고 보셨을 때는 제가 얘기한 이런 아이디어가 분명히 인생 사시면서 어느 순간 큰 영향을 줄 겁니다. 자, 영상 잠깐 끊을 거고요. 얘들아, 구조도 그리세요. 자, 1달락은 예시 도입했어요. 내가 왜 자꾸 웃기냐면 2020년대, 2002년 월드컵 얘기를 하면 진짜 누가 하냐고 이거를. 정품 공급업체가 왜 그때 조졌냐. 자, 첫 번째 그래서 이렇게 조지는 현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현상이 있겠으나 이걸 SCM, Supply Chain Management라고 할 것이고 왜 그런 거냐? 물입 이펙트라고 하는데 그
결과가 일어나는 이유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수요 왜곡 때문이다. 자, 그래서 수요가 조금이라도 늘게 되면 중가를 기대하기 때문에 발주를 엄청 많이 하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소비자는 조금 늘었지만 소매 도매로 갈수록 점점점 키워간다는 거죠. 여러분 당장 보시면 그래. 봐봐. 지금 학원에 이 강의실에 빈자리가 한 3분의 1 정도 되지. 그 얘기야. 갑자기 학생 수가 100명 될 수도 있어요. 맞지? 그러니까 사실은 학생이 없어, 자리가 없어가지고 못 받아 바보 같은 짓이거든. 그러니까 학원 입장에서는 일단 강의실을 크게 만들어 놓을 수밖에 없는데 갑자기 여기 한 명 앉아 있고 2명 앉아 있어 봐. 손실이 날 수 있는 거잖아. 똑같은 문제라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셨어? 자, 근데 또 이런 거다. 예를 들면 이게 완전히 100%는 아니야. 그런데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마감 반 선생님이라고 생각을 해보자. 대체해서. 그럼 그 선생님이 뭐 한 반에 100명. 요즘 이제 합법적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125명까지 들어갈 거야. 옛날에는 250명, 잠깐 250명? 옛날에는 250명까지 넣었어요. 그럼 불법이었어. 근데 어쨌든 지금 125명까지 들어가거든? 자, 그럼 이제 125명까지 들어가는 선생님을 모셔왔어. 자, 그럼 봐봐. 일단 그 선생님은 무조건 125명 강의실이 있어야만 출강을 하시겠지. 그랬어? 근데 봐. 125명 꽉 채울 수 있는 강사가 많지 않지만 한 명을 위해서 일단 만들어놔야 될 거 아니야. 그 얘기예요. 그리고 실제로 만들어 놓으면 125명 다 채워야지 라고 기대도 하고 실제로 웃긴 게 뭔 줄 아냐? 강의실을 크게 쓰잖아. 결국에는 채워가더라고. 결국에는. 자, 그래서 그 얘기야. 수요가 늘지 증가를 기대해서 발주를 크게 해놔. 그래서 미리미리 시설을 크게 만들어 놓는 거야. 예를 들면. 더군다나 공급자가 독과점하고 있는 시장이 공급자가 힘이 센 시장이면 그걸 미리 더 준비를 많이 해놔야 된다. 됐죠? 자, 두 번째는 이런 거다. 자, 선생님 저희의 반 하나만 마감시켜 드릴게요 라는 학원이 있고 선생님 저희 학원에서 5개 반을 마감할 수 있어 라고 있으면 당연히 5개 반을 나가겠지. 그래서 대량 주문했을 때 힘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중간 유통자들은 일단 대량 주문을 하게 돼요. 자, 세 번째는 뭐야? 이게 유통 과정에 변수가 많아. 그러니까 딱 일정하게 발주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시차가 있다는 거야. 그럼 어떤 일이 생기겠니? 중간 유통업자들은 결과적으로 재고를 쌓아놓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재고는 뭐가 돼? 그렇지. 창고도 있어야 되고 신선 제품은 썩을 거고 재고 관리 비용이 들어가. 재고 자체가 문제인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재고 관리 해법을 찾으셔야 된다는 거야. 그걸 우리나라에서 최근 10년 새 가장 잘한 회사가 어디다? 쿠팡이라고. 그래서 쿠팡을 얘기 드린 거야. 두 번째 잘한 회사, 눈에 띄는 회사 중에 하나는 무신사라고. 그리고 무형의 것이지만 세 번째 잘한 회사 중에 하나도 뭐냐 사실은 뭘 것 같아? 토스야. 토스가 저보다 한 살 많으신 서울대 치대 졸업하셔서 치과 의사분이 2011년인가 창업하셨던 것 같거든요. 2009년이었나. 근데 벌써 10조 기업이야. 데카콘이야. 유니콘은 전설 속의 동물이야. 그래서 1조 회사를 유니콘이라고 부르는데 그 중에서도 데카콘은 10조 회사 진짜 유니콘 중에 유니콘이야. 거기서는 어떤 유통 혁신을 했을까? 간단하죠. 지금 은행 영업점들이 다 없어지고 있잖아. 그 얘기야. 오프라인에서 은행이 은행 업무를 봤었는데 토스는 은행이 아예 없잖아. 지점이 아예 없잖아. 오프라인 지점이 없잖아. 무슨 얘기 돼요? 그러니까 봐봐. 은행 입장에서도 오프라인 은행 운영하는 것 자체가 과거에는 좋을 수밖에 없죠. 왜? 그때는 뭐 인터넷이 뭐가 있어. 그러니까 은행별로 지점별로 관리를 했던 거고 그때는 실제 은행 강도가 있었던 거야. 왜? 은행에 돈이 있으니까. 지금 은행에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강도도 없어. 훔쳐갈 게 있어야지 강도 짓을 하지. 지금 은행 가봐. 없다니까? 돈이 없어. 옛날에는 돈을 쌓아놓고 있었는데. 자, 그래서 지금의 은행의 역할이 뭐가 됐을까? 옛날에는 그런 말 그대로 돈을 보관해주면서 대출도 해주고 은행 내부에서 돌아가는 게 있었으면 지금 그게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럼 결국 어떻게 해? 홍보 기능밖에 없어, 거의. 그래서 은행은 계속 축소되는 구간인데 기존의 사업을 했던 플레이어들이기 때문에 이걸 완전히 체질 변화를 못한 거야. 기존의 걸 완전히 박살내고 넘어갈 수가 없었던 거야. 그래서 수조짜리 회사들이 다 지금 토스한테 진 이유는 뭐냐? 체질 개선을 못해서요. 그래서 앞으로의 은행에서 가장 전망 있는 건 토스야. 원래 카뱅도 될 뻔했거든. 근데 카뱅은 경영진 이슈랑 대기업, 모기업 이슈가 있어. 그리고 여기는 지금 중국 자원이 들어와 있어. 그래서 사실은 쉽지가 않을 거야. 마찬가지 이유로 라인이 일본에서 다 먹고 있었거든. 네이버 라인이 동남아 포함 일본에서 우리나라 카카오톡 같은 위치인 거야. 전 세계로 보면 인스타나 페이스북 같은 위치인 거야.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을 역시 일본에서 통제를 해가지고 지금 경영권을 또 내놔야 되는 상황인 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래서 이미 여러분 나이 때 이런 얘기를 좀 들어두시면 괜찮더라고요. 왜냐하면 생각을 해봐. 이 얘기를 누가 해줄 건데?
근데 여러분이 인생이 잘 풀리고 잘 풀렸고 경영적으로 올라가고 올라가면 분명히 이런 아이디어가 필요할 거야. 그러니까 나는 되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 잘 생각해봐라. 학교 선생님 비하하는 게 아니야. 근데 그 어떤 학교 선생님이 이걸 공부해서 가르칠 수가 있을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 관심이 없어. 두 번째, 주식 신들은 얘기하실 수가 있어. 이쪽에 능통하시니까.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는 다 몰랐거든. 근데 지금은요. 부모님이 가르쳐 주시거나 관심 있거나 경제교육을 따로 받거나 하면은 차원이 다르더라고. 근데 내가 되게 재밌는 걸 봤어. 그 AI로 유튜버들 이렇게 막 정보 수집해가지고 해주는 사이트를 봤는데 내 카테고리가 경제예요. 아, 진짜로. 내 카테고리가 국어 교육이 아니야. 이 새끼가 AI가 판정을 했어. 내 카테고리는 경제, 그 다음에 교육이야. 경제 교육이에요. 많이 배워두세요. 아, 진짜야. 넘어갑시다. 이쪽으로. 이제 문제 풀어볼게. 20을 볼게요. 사회현상과 관련된 이론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아, 이론의 문제점이 아니죠. 사회현상 중에 그 자체가 문제인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고쳐야 될지 모르겠어. 자, 봐봐. 어떤 현상이 있었고 그게 문제고 원인이지. 해결책은 없어, 얘들아. 어떤 현상, 문제와 원인에 대한 얘기인 거야. 자, 그리고 원인에 대해서 크게 하나, 두 개, 세 개로 정보 분류하고 있다 정도 보시면 되겠어요. 자, 사회현상 발생 원인 관련 개념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그렇죠. 사회현상을 문제라고 얘기하진 않았으나 문제죠. 원인이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 관련 개념 2단락, 3단락에서 올리바텀을 세팅하고 있으니까 역사적 변천 없고요. 대립적인 견해 없습니다. 가소 설정 같은 것도 없어. 정답 2번 끝이지만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문제 푸는 데서 멈추지 마시고 전체적인 흐름 다시 한번 주제 구조 잡아보시고 자 22번 보도록 할게요. 주변변동법 원가제, 공급제 가까워져 커진다. 이해 다 했잖아 얘들아. C1이지. 소비자한테 가까울수지. 즉 수요 사이드에 가까울수록 수요 사이드에서 멀수록이지. 얘랑 동요는 뭐야 그러면? 그렇죠. 공급 사이드에서 가까울수록이죠. 맞네. 2번 선지. 소비자의 수요가 일정한 상품에서는 채찍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아니죠. 일정하더라도 뒤쪽 단에서는 미리미리 재고를 쌓아놔야 된다 그랬었잖아. 그래서 소비자는 일정하더라도 뒤쪽으로 갈수록 채찍 효과로 커지는 게 채찍 효과이기 때문에 일정했지만 뒤쪽에는 변동이 커질 수 있다. 이게 바로 채찍 효과다. 2단락, 3단락 원리 이해하셨으면 정답 2번 바로 보이셨을 거고 나머지는 너무나 맞는 얘기들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23번 보도록 할게요. 윗글 바탕으로 기억의 원인을 추론해 보잔다. 자, 왜 그랬을까? 모조품 업체들이 다 돈 벌어먹고 재고를 쌓아놨다가 된 건데 봐봐. 여기서 1단락이 좀 헷갈리게 얘기한 건 이거야. 자, 모조품 vs 정품의 구도가 아니라 사실은 정품 유통업체의 문제인 거지. 즉 무슨 얘기야? 일단 봐봐. 수요가 폭발했을 때는 공급이 따라가질 못했어요. 자, 그런데 나중에 수요가 다 죽었을 때는 공급이 과잉이 된 거야. 이해됐어? 그러니까 여기서 뭐야? 공급 부족이 문제인 거고요. 여기는 공급 과잉이 문제인 거지. 그래서 뭐를 기점으로? 월드컵을 기점으로 월드컵 진행 중에는 수요가 폭발해버렸는데 월드컵이 끝난 뒤에는 그제서야 옷이 나와가지고 발주해놓은 옷이 월드컵 다 끝난 뒤에 쳐나오면 어쩌자는 거야. 근데 실제로 그랬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사업을 하실 때 이런 것도 항상 생각하시면서 가셔야 되고 1번 선지 그래서 볼게. 적정 재고량을 유지하지 못했다. 틀린 건 아니야. 틀린 건 아니야. 2번도 공급 사슬망에서 벗어나 때문이었다. 이건 아니죠. 공급 사슬망 안에 있기 때문이지. 자, 봐봐. 이것도 뭐야? 공급 사슬망 안에 있냐 밖에 있냐를 가지고 문제를 만들고 있잖아. 뭐에 있어? 지금 우리는 안에 있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잖아. 자, 3번 선지. 시장에서 공급자가 제한적이었다. 얘도 맞아. 얘도 맞고 얘도 맞아. 자, 4번 선지. 재고관리 비용이 적었으면 문제가 안 돼. 근데 재고관리 비용이 많았어. 재고관리 비용이 많았다는 건 무슨 얘기냐? 얘들아 잘 들어. 더 이상 옷을 팔 수 없어. 그럼 재고를 버려야 되잖아. 그 자체가 재고관리 비용이야. 어쨌든 재고 때문에 생기는 비용은 전부 다 재고관리 비용이야. 자, 철이 지나서 옷 파는 것도 전부 다 재고관리 비용이야. 5번 선지. 발주 실행 시간이 물건을 공급받기에 짧았기 때문이군. 자, 시차잖아. 시차는 오히려 짐을 보시면 알겠지만 C3에서 길다고 나왔으니까 얘는 확실하게 틀린 거죠. 자, 그럼 얘들아 봐봐. 1번, 3번, 4번에서 1번, 3번, 4번에서 수익보다 재고관리 비용이 적었으면 문제가 안 되잖아. 재고관리 비용이 커서 문제가 생긴 거니까 남는 건 1번, 3번이야. 왜 1번인지 왜 3번인지 이유를 적어보세요. 시작. 당연한 얘기죠. 재고량이 유지가 됐으면 재고관리 비용이 안 생기잖아. 그치?
그런데 재고량을 유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재고 비용이 생겨서 문제가 생긴 거죠. 결국에는 정답은 3번 하나 남겠구나 보시면 되겠고,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정리할 거 이거 얘들아. 수요와 공급을 일치시키는데 이 중간 역할을 하는 게 누구야? 그게 바로 재고예요, 여러분. 결국 이 재고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문제였다는 거. 정답 3번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고, 필기 정리되셨으면 24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예상치 못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할 경우 소매점에서 재고량이 없다면 급히 도매점에 물건을 주문할 것이고, 도매점에 재고가 없으면 계속해서 주문할 수밖에 없었어. 이처럼 수요량 증가로 인한 불확실성이 생기죠. 그러나 반대로 소매점에 갑작스러운 수요 증가를 흡수할 수 있는 재고가 있다면 이 불확실성은 해결이 된다는 거잖아. 자, 그럼 봐. 공급설 설명에서 재고에 대해서 아까 지문은 문제점 위주로 얘기했죠. 하지만 보기는 뭐니? 완충의 역할을 한다는 장점 얘기를 했죠. 그러면 보기에서는 지금 양쪽에서 보겠다는 거야. 단점과 장점에서. 1번 선지. 공급망에서 재고는 긍정적 측면뿐만 아니라 부정적 측면이 있다. 정확하게 1번 선지 괜찮고요. 2번 선지는 핵심 원리죠. 왜곡 현상과 불확실성이 부담을 주고 있으니까. 자, 그런데 이건 지문 원리잖아. 그러니까 문제 자체는 너무나 쉽게 냈어요. 그래서 공급사 설명의 채찍 효과로 인해서 최종 소비자로부터 멀어질수록 주문량도 많아질 수밖에 없다 그랬지. 정답은 3번 마무리 되셨을 겁니다. 자, 어렵지 않게 문제는 푸셨을 거니까 빠르게 넘어갈게요. 자, 마지막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협력 공급 기획 예측이란 프로그램이 있는데 제조사와 이동통신 사업자 간의 협력을 통해서 물량 수를 예측 조정해 나가는 프로세스인데 이게 무슨 얘기일까? 국내 이동통신 시장은 돌발적 수요 변화가 많대. 이게 무슨 얘기일까? 이걸 뭘 얘기하는 걸까? 예, 시작할게요. 저는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이 예시가. 잘 모르는 사람이 있었어. 자, AWS가 있어. 아마존 웹 서비스라는 거야. 이걸 정확히 설명을 할게. 여러분, 몇 년 전에, 2, 3년 전인가 송중기 나왔던 거 알지? 아니, 있잖아요. 재벌집 막내 아들. 이라는 드라마에 보면은 송중기가 거기서 어마어마한 떼돈을 벌기 시작한 게 첫 번째는 분당 땅 투자에서고 두 번째는 아마존 주식 사서야. 진짜로. 그래서 아마존 원래 이름이 뭐 아브라카타브라인가 그런 거였어. 열려라 참기 이런 거였어. 진짜로.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라고. 그런 거였어, 진짜. 그런 거였을걸, 이름이? 그런데 아마존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왜 바뀌었는지도 거기에 보면 나오거든. 그러니까 얘들아, 이게 똑같이 송중기를 봐도 누구는 잘생겼다. 누구는 뭐 재밌다. 근데 누구는 사업을 저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배우실 수가 있다는 거라고. 누구는 초밥에 밥알 개수를 세겠지.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거야. 원래 아마존이요, 우리나라로 치면 완전히 예스24야. 완전히 그 예스24. 얘는 그냥 온라인 서점이었어. 그런데 이게 전 세계 12기업이 됐단 말이야. 지금 어떤지 모르겠다. 근데 어떻게 전 세계 12기업이 됐냐? 온라인 서점인데 이 온라인 서점 수요가 언제 폭발하냐? 미국의 크리스마스는 우리나라의 추석과는 상상이 안 될 정도의 큰 명절이야. 그래서 미국의 크리스마스 때는 무조건 선물이야. 무조건 선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도 친하잖아. 선물을 하게 돼. 실제로 얘들아, 내가 너희들이 뭐 나한테 생일 때 뭐 저한테 보내주시기도 하고, 또는 요즘은 그런 거 거의 없어. 김영란인지 박영란인지 무슨 법 있잖아요. 있잖아. 뭐 아무튼 영란이 누나가 만든 법이 있는데 그 법 때문에 이렇게 스승이나 이렇게 선물이 없어. 근데 어쨌든 미국은 엄청나게 이제 그 선물 문화가 있다 보니까 온라인 서점이 언제 막 100배, 막 100만 배 터지는 거야. 그럼 서버 터져버리잖아. 그럼 어떻게? 서버를 사놔야 돼. 그러니까 문제가 된 거죠. 아니, 이게 시즌 장사인데 시즌 장사 때문에 서버를 보유를 해야 돼? 이 보유 비용 어떻게 할 거야? 이것도 봐봐. 서버 보유 비용? 이것도 다 재고 비용이잖아. 왜냐면 얘네는 결국에는 온라인 회사니까 온라인 서버가 얘네한테는 재고인 거야. 이 재고 관리를 어떻게 하지? 골치가 아픈 거야. 그런데 대박, 이렇게 된 거죠. 어떻게? 우리가 이 시즌 때만 서버를 쓰면 되잖아. 그럼 나머지 시즌 때는 이만큼 빌 걸 어떻게 할 거야? 판 거야, 이걸 그래서 임대해줬어, 얘들아. 이해됐어? 그러니까 자기 자사 서버를 임대해줬어. 그게 바로 아마존 웹 서비스예요. AWS야. 그래서 대부분의 스타트업이 지금도 이걸 써요. 그래서 사실은 아마존의 거의 매출한 50%가 이걸 거야. 이것 때문에 아마존이 대박 난 거야. 그래서 아마존이 이 힘을 가지고 계속 성장을 한 거거든. 사실 이 예시가 적절해. 봐봐. 재고 관리를 어떻게 한 거야? 잘 해결을 해간 거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뭐냐? 이거야. 기업끼리 봐봐.
지금 스마트폰 제조사가 있어요. 그 다음에 중간 유통사가 있어. 그래서 제조사는 애플이야. 근데 애플은 외국이니까 말 안 듣겠지. 여기는 그럼 삼성이야. 스마트폰 유통사는 주로 어디니? 우리나라는 통신사예요. 근데 우리나라뿐만 아니야. 전 세계적으로 결국에는 뭐야? 핸드폰을 개통하면 공기계면 어떻을 거야? 여기다 유심을 박아야 되잖아. 결국에는 전 세계의 통신사는 핸드폰 유통사업도 하는 거야. 자, 근데 봐라. 지금 결국에는 얘와 얘가 뭔가 일치해야 되지 않겠니? 그래야 서로한테 재고 부담이 없지 않겠니? 그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 협력을 통해서 물량 예측 수요를 하겠다. 즉 해결 방법이 뭐다? 재고의 부담을 협력을 통해서 예측 조정을 하겠다가 된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지? 이 느낌이야.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제가 왜 이 얘기를 자꾸 하냐, 이 지문이 재해석이 될 수가 있다니까, 앞으로의 수능에서. 그랬을 때는 개떡 같은 이런 게 나오는 게 아니라 AWS 같은 게 나올 거라고 알아두세요, 제발. 얘들아, 너희가 서울대 경영학과도 포함이야. 내가 봤을 땐 어지간한 경영학과도 이 정도 수업을 못 들어. 그래서 내가 지금 경제 유튜버로 분류가 된 거 아니겠니? 넘어가. 1번 선지부터 볼게. B통신은 A전자 휴대폰을 항상 대량 주문할 것이다. 자, 대량 주문할 건 맞을 건데 뭐가 문제냐면 항상이라는 단어가 틀린 것 같아요, 저는. 맞죠? 왜 그럴까? 일단 지문 보기로 보자면 필요한 물량을 공급하고 제소를 최소화하기로 했으니까 항상은 아니겠죠. 자, 두 번째. A전자 B통신 휴대폰 재고량이 봐봐. 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는데 늘어나겠니? 와, 이거는 거의 뭐 시력이 봉사 수준이야. 3번. A전자 B통신이 서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과잉 주문이 줄어들 것이다. 그러니까 문제는 그냥 뇌 빼고 눈으로만 풀어도 풀 수 있게 설계를 한 건데 이게 다 고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방금 얘기한 이 원리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고 이 아이디어를 잘 알고 계시라고. 근데 여러분 세대는 이미 끝났어. 일단 쿠팡이 유통을 싹 먹어버렸고 온라인도 두말할 필요 없이 다 먹었어. 그런데 분명히 어딘가 뭔가 있을 수가 있는 거야.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 그게 바로 스터디 카페고 공간 임대업이야. 스터디 카페 왜 지금처럼 생겼을까? 간단한 거야. 여러분이 언제 공부하니? 시험 기간에 공부를 하지. 또 언제 공부를 하고 스터디 카페를 가니? 연애할 때 가잖아. 엄마 아빠한테 스터디 카페 간다고 해놓고 거기서 꽁냥거리고 있잖아. 아니 안 들키든지 왜 자꾸 1층에서 새벽 2시에 둘이, 제가 한 번씩 이제 노려보고 가요. 집에 빨리 들어가라 이 새끼들아.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것들이. 나도 지금 솔로인데 이 새끼들 아주 좋다, 아주 신났다 이제 라고 하고 제가 다니고 있는데, 자, 그 얘기를 왜 드리는 거냐? 여러분도 여러분 나름대로의 아이디어가 보이실 거라는 거야. 이런 생각들을 듣다 보시면. 자, 4번 선지 뭐가 틀렸는지 보자. B통신이 A전자 휴대폰 공장 근처로 이전하게 되어 주문량에 상관없이 물건을 받는 시간이 일정하게 유지가 될 것이다. 뭔 소리야 도대체? 뭔 얘기를 하는 거야? 무슨 얘기야 이게 도대체? 병신인가? 그냥 이건 온라인으로 정보를 받는다는 건데 오프라인으로 바꿔놓은 거지 지금. 의도는 이거야 얘들아. 보기는 온라인 환경인데 선지는 오프라인 환경으로 바꿔놓고 애들아 온이야 오프야 물어본 거야. 당연히 온라인이니까 오프라인 틀렸죠. 자, 5번 선지. A전자와 휴대폰을 통해 B통신에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국내 이동통신 시장의 돌발적인 수요 변화가 줄어들 것이다. 애들아, 자 봐봐. 돌발적인 수요 변화가 선이야. 그리고 후로서 해법 찾는 거야. 이게 문제, 이게 해결 방법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다. 선우를 뒤집어 놨다. 정답은 3번이 되겠다. 여기까지 정리해 보시면 되겠고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